안녕하세요.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는 전문가들의 톡톡 튀는 수다. 저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네, 저는 작가 최 사장입니다. 장동선 박사님은 약간 그 고민형 같으세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얘기 나눠볼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의 김용석 소장님. 안녕하세요. 김용석입니다. 네. 근데 우리 얘기하기 전에 도대체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도대체 무슨 프로그램인지. 저희가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신산업, 그리고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머릿속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어떤? 근데 주워 듣기로는 네. 이게 4차 산업혁명이랑 유사한 단어다 정도까지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쓰는 단어인가요? 많이 사용하나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기업이나 뭐 정부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알고 있고요. 대체 이게 뭔지 한번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쉽게 정의를 한번 하고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그 혹시 소장님께서 2010년대 초반부터 독일 정부가 산업 4.0이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맞아요. 독일이 제조는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IT에서는 사실 상대적으로 그렇게까지 강하지는 못하잖아요.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처음 독일 가가지고 인터넷 설치하고 인터넷 오는 데까지 2달이 걸렸어요. 그래서 아마 독일 정부도 제조의 비중이 높은 나라다 보니까 제조의 경쟁력을 앞으로도 계속 가지려면 필요했던 답이 제조가 과거의 제조가 아니고 제조에다가 IT화된 제조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 방향으로 밀었던 건데요. 그 흐름이 2010년대 초반부터 나왔다면 산업 4.0,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은 2016년 다보스 포럼 때 나왔죠. 그러니까 한 몇 년 있다가 나온 말이죠. 클라우스 슈밥이 뭐 독일의 그런 분위기나 이런 걸 좀 따와서 만든 말 같아요. 그리고 그 말, 다보스 포럼에서 말하는 시점과 바로 그분의 책이 나왔죠. 맞아요. 왜 영화 트랜스포머에서 자동차가 그러니까 제조업을 상징하잖아요. 자동차가 갑자기 로봇으로 변신하잖아요. 그게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어떻게 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대전환이 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자동차가 갑자기 변신해서 말도 하고 사람들을 돕는 이런 로봇으로 변신하려면 어떠한 기술들이 필요한 걸까요? 많은 기술이 필요하겠죠. 근데 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뭐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듣는 사람들은 되게 IT스럽고 되게 공대스러운 느낌이 확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겁을 확 먹어요. 근데 그 모든 거의 목적이 딱 하나예요. 시장에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다. 시장에서 기회를 만들려면 소비자에게 더 좋은 답을 줄 거냐의 문제거든요. 네. 물건을 파는 방식도 그냥 마켓에 두고 소비자가 가서 사는 방식보단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게 하고 직접 갖다 주는 방식이 우리가 훨씬 편하잖아요. 편리하잖아요. 네. 편리하게 만드는 데 들어가는 기술들이 많겠죠. 그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이라 이거죠. 우리를 좀 더, 소비자를 좀 더 편하게 만들어주고 더 효율적인 답을 찾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을 이해하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거고요. 디지털 대전환을 저희가 말하게 된다면 이렇게 그냥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온라인의 세상과 오프라인의 세상이 결합되는 미래. 네. 지금 시대와 이후 시대 우리가 고민할 거는요. 디지털이라는 말을 빨리 지워야 돼요. 우리한테는. 과거에는 이게 구분되어 있으면 지금 구분이 안 되잖아요. 네. 우리가 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 과거 사람들은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내가 다 운전을 했거든요. 지금은 뭐 차선도 확인해주고 자기가 알아서 여러 가지 정보를 해주죠. 이걸 우리가 그리 인지하지 않고도 다 다녀요. 여기에 무슨 기술이 신경 안 써도 잘 다닙니다. 근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들어가 있죠. 우리의 일상이 디지털에 굉장히 많이 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모르죠. 알 필요도 사실 없는 거고. 과거에는 그것이 구분된 시대였다면 지금은 섞여 있는 시대다 보니까 우리 머릿속에 특히나 우리 잘 아는 아이들 머릿속에는 애초에 디지털 아날로그를 구분하는 거나 온라인 오프라인을 구분하는 거 자체 그걸 왜 구분해?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 시대가 오히려 대전환이 된 건 거죠. 과거에.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디지털과 아날로그, 그 경계가 무너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디지털 대전환, 네.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부를 수 있겠다. 깔끔하네요. 네. 이런 시대에 그러면은
자기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분들은 어떤 거를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산업에 대한 이해를 할 때 과거에는 업이 다 분리가 돼 있었어요. 지금은 업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경쟁 구도가 바뀌어 있다는 거. 예전에는 그렇게 한 회사가 이것저것 하면 우리가 문어발이라고 불렀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문어발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결돼 있는 게 정상이니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분리된 답보단 연결시켜서 한 회사가 할 수 있는 걸 더 많이 찾으면 누가 편한가? 우리가 편해요. 맞아요. 나는 차만 운전하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 안에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내가 차 타고 돌아다니는 그 동선만 가지고도 다양한 데이터를 주면 내가 되게 편한데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두 번째로 네. 언컨택트. 언컨택트. 사람들은 언택트란 말이 조금 더 익숙할 것 같기도 해요. 요즘 언택트 많이 하니까. 저도 그 얘기를 많이 근데 해요. 참고로 언택트는 콩글리시입니다. 원래 그 단어는 언컨택트, 비대면의 의미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박동선의 영어 교실을 장동선입니다. 장동선. 장동선 제가 미쳐 나옵니다. 장동선의 영어 교실을 보셨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그 언컨택트라는 단어로 또 책을 한 권 내셨죠, 소장님.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말 줄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또 우리가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처음 그 말을 듣는 사람 이게 도대체 뭐야? 라는 말이 들겠죠. 근데 언컨택트 이 발음보다 언택트 이게 더 쉬웠나 봐요. 그래서 네. 다 줄여서 말 쓰는데 우리는 평생 컨택트 기반에서 살아왔어요. 사람과 계속 어울려 살아왔고 끈끈이 뭉쳐서 살아왔고 사회적 동물로서. 그러면 언컨택트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떨어져서 외롭게 혼자 살자 이게 아니고요. 이제까지 해왔던 오프라인 기반의 컨택트 문화를 바꾸자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단절이 아니고 뭐 온라인으로 연결시키고 다른 방법으로 연결시키고 연결은 계속 할 거예요. 그 방식에 대한 변화입니다. 언컨택트의 장점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어떤 일들이 더 좋아졌을까요? 시간 효율에 장점이 생긴 거죠. 우리가 사실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건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건의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처음에 목적은 편하려고. 그거 물건 산다고 다 차 타고 가보세요. 학교에 다 모여보세요. 뭐 교통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복잡한 엄청 문제도 기다려야 생기죠. 되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게 온라인으로 문제를 푸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비대면은 출발 자체가 편리하려고 한 거였었어요. 근데 팬데믹을 만나면서 편리에다가 한 개가 더 더하기가 됐어요. 안전이 더하기가 됐어요. 편리와 안전. 근데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편리와 안전 이 두 가지는 죽을 때까지 포기 못할 것 같은 욕망이잖아요. 근데 단점은 그러면 없나요? 언컨택트가 발생시키는 단점?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최 사장님 같으면 어떤 쪽을 더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기업의 효율성이 증가하는 거는 당연할 것 같거든요. 괜히 막 회의를 질질 끌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효율성이 증가할 텐데 그럼 기업이 그 효율성 증가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노동자에게 분배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맞아요. 반면에 효율성이 이만큼 높아졌네? 그럼 그만큼 불필요했던 부분들에서 인력을 감축하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이 일을 분배하고 그 체계 시스템만 남는 거잖아요. 거기 사람 사이의 공동체라는 어떤 조직 안에서의 문화 같은 것도 사라질 거고. 지금 최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기업에겐 유리한 방식이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직원들에겐 다 불리한 거냐? 그게 아니에요. 직원 중에서도 내가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내가 되게 성과를 많이 냈는데 그 전까지는 10년차, 20년차 선배가 내 성과를 가져가거나 내 성과가 팀의 성과가 된다거나 근데 어차피 지금은 평생 직장도 없는데 예전은 평생 직장이 있으니까 내가 성과를 낸 걸 위로 이렇게 올려줘도 계속 버티다 보면 나도 나중에 그 위치가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자기 포지션에서 1년 차건 2년 차건 상관없이 자기 성과를 쌓아야 돼요. 오히려 이런 시대에는 그걸 장점으로 생각하는 노동자도 사실은 많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저는 이 디지털 대전환을 어쨌든 저는 좀 희망적으로 좋게 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디지털 대전환이 오게 되면 무조건 사람이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데이터도 중요해지지만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고 자신만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기르는 것이 그 어떤 사업이나 물건을 만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언컨택트의 시대에 그리고 온라인의 시대에 모든 것을 만드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있어서는 그런 가치들이 좀 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변화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신조어가 있다고 저도 이게 처음 들었는데 후렌즈? 후렌드? 들어보셨어요? 후렌드.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후하고 프렌드의 합성어래요. 네네. 근데 이게 실제로 쓰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 가지고 밀레니얼 세대들이나 아니면은 Z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디지털 세대에 처음 첫 발을 신대륙에 첫 발을 들였던, 그러니까 이게 좀 사용하기 익숙한 사람들이고 Z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디지털화된 세상에 태어난 지금의 아이들, 그러니까 그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세대 차이가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아들이 그 대표적인 완전 디지털 네이티브인데요. 네, Z세대. 그 둘째 아들이 지금 만 2돌이에요. 저는 뭐가 익숙하냐면 책을 이렇게 넘기는 게 익숙해요. 근데 얘가 어느 날 제 책 읽는 거 보더니 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될 거라. 왜냐하면은 탭으로 모든 정보를 보니까 이게 미디어인데 이렇게 하면 커지나 해보더라고요. 애기니까. 근데 이게 정말 대표적으로 얘네들은 이 손으로 줌하고 클릭해서 넘기고 이게 훨씬 더 익숙한 세대인 거죠. 기술 혁신이라는 게 우리는 대단한 것처럼 뭐 디지털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태어난 뒤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뒤에 나왔기 때문에 나한테는 대단한 기술인 건데 사실 그 기술이 이미 있고 태어난 애들한테는 just things. 그렇죠.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너무나 당연한 물건이고 너무 당연한 거지 이게 뭐 대단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네. 기성세대와 이 새로운 세대의 정보 격차가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건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 간의 정보 격차기보다 변화를 따라가는 사람하고 안 따라가고 버티는 사람의 정보 격차를 보는 게 더 맞겠죠. 왜냐하면 나이가 많아도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어떤 세대 차이가 중요해지지만 저는 이 언컨택트와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서 어떤 세상을 우리가 좀 꿈꿔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령과 미래 세대가 하나의 커뮤니티로 서로가 알고 있는 것들, 서로의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전달해 주면서 함께 살 수 있는 세상. 왜냐면 우리가 이건 뭐 고령자의 문제야라고 그래서 나이 든 세대를 따로 어떤 문제화 해가지고 이걸 해결책을 보는 거, 그리고 미래 세대들만 놓고 얘네들을 위해서는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될까 보는 거. 그냥 여기서 좀 벗어나서 지금 세상에 새로 나온 디지털 기술들을 통해서 이렇게 모두가 함께 어떻게 자신의 지식을 나눠주고 공유하고 같이 살 수 있나 이런 걸 좀 같이 고민해야 될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오늘 저희가 김용섭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 소장님 모시고 최 사장님과 함께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오늘 나왔던 얘기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면 첫 번째, 원하건 원하지 않건 변화는 오고 있다. 디지털 세상으로서의 변화가 온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대전환 얘기를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왔던 것이 미래 세상에서는 언컨택트, 언택트 아닙니다. 언컨택트 세상에서 서로의 연결성을 좀 남겨둘 수 있는 그러한 세상.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함께 걱정한 게 이건 아무리 걱정해도 끝이 없겠지만 미래 세대. 그러니까 뭐 밀레니얼부터 시작해서 여러 세대와 뭐 소셜 네트워크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걱정해야 될 화두 미래 세대 이야기를 해봤고요. 너무 시간이 금방 가서 정말 짧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디톡스가 필요하신가요?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는 전문가들의 톡톡 튀는 수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댓글 구독도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